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중무장된 미사일 잠수함은 해상에서의 본격적인 전투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해군 함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미래의 잠수함들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잠수함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러시아의 공격용 잠수함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자리를 논하고 있고, 처음으로 소련이 아쿨라급과 알파급 핵 공격용 잠수함을 선보였을 때 이들은 전 세계 바다에서 가장 진보된 잠수함으로 여겨졌어요. 러시아 해군은 다목적 핵 동력 공격용 크루즈 미사일 잠수함인 현대식 야센급과 함께 개선된 스텔스와 화력을 겸비한 새로운 잠수함을 계속 건조해 왔는데요. 새로운 라이카급, 즉 프로젝트 545 라이카는 새로운 공격용 잠수함에 대한 최신 계획이며, 야센급은 여전히 건조 중으로 2024년에 내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별명 허스키로도 잘 알려진 라이카급 잠수함은 여전히 초기 개발 단계에 있고, 이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세부 사항은 러시아 군에 의해 삼엄하게 보호되고 있어요. 라이카급 잠수함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센급을 보는 건데요. 표준 야센 잠수함은 140m 길이이며 야센M은 131m 길이에요. 물 위에선 둘 다 시속 37km의 최대 속도를 내지만, 잠수하면 시속 51km로 조용히 항해할 수 있으며 시속 64km의 최대 속도를 달성할 수 있죠. 잠수함에는 8개의 VLS 장착 미사일 사일로가 있고, 치명적인 오닉스 대함 순항 미사일 혹은 칼리버 순항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으며 10개의 어뢰 발사관을 갖췄어요. 라이카는 아마도 야센의 디자인과 비슷하겠지만 여기에 고급 기술이 첨가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라이카급이 강력한 신형 무기를 탑재할 것임을 알고 있는데요. 3M22 지르콘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최대 마하 9의 속도로 해상 선박 혹은 육지를 타격 가능하며 적이 미사일을 방어하기에 매우 까다롭게 만들죠. 하지만 이 신형 잠수함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매니아분들은 오래 기다리셔야만 할 거예요. 이 잠수함이 실제로 공격하지 않는 이상 활약을 보지 못할 테니까요. 물론 2023년까지는 제작에 들어가지 않을 테지만요. 미래의 강력한 잠수함을 이야기할 때 미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공격용 미사일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 있다고 해요. 차세대 공격용 잠수함은 SSN-X로 불리며 보다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고 더 빠른 속도로 설계되며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시우울프급과 다소 비슷하지만 더 빠르고 은밀하며 현재 버지니아급보다 더 많은 어뢰와 최대 50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거예요. 로스앤젤레스급보다 70배나 더 조용한 시울프 클래스는 최첨단 핵 잠수함 기술을 자랑하는데요. 오직 3척만 존재하며 그 이유는 6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격용 잠수함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USS 지미 카터 SSN-23은 레이저라는 루머가 있는 최고급 무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북한 인근에 숨어서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SSN-X는 강력한 네트워킹 기능을 갖추게 되며 적을 추적할 때 다른 선박과 비행기 혹은 잠수정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우울프급과 비슷하다면 9,100톤을 적지 않은 큰 잠수함이 될 거예요. 무려 블록 1 버지니아급보다 1000이 더 높은 수치인데요. 이 잠수함은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발 중인 UUV의 위협을 방어하고 잠수함이나 일련의 공격에 취약한 항공모함 등의 수상 선박을 습격하거나 공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항공모함이 있는 곳에는 아마도 한두 척의 공격용 잠수함이 있게 되죠. 이 프로그램은 2034년에 착수될 것이며, 전문가들이 엔지니어링을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잠수함의 미래가 어떤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지 확인 가능한 시간을 제공해요. SSN-X의 제조 비용은 잠수함당 5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새로운 잠수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미국만이 아닌데요. 프랑스는 여기서 매우 전전하고 있으며 최근에 새로운 최첨단 잠수함을 선보이기도 했죠. 프랑스 조선사인 네이벌 그룹이 설계한 새로운 바라쿠다급 수프레는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잠수함 중 하나예요. 이 새로운 클래스 덕분에 프랑스 해군은 이제 해저 타격 능력을 갖췄으며, 수프레는 이제 스칼프 지대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 새로운 잠수함은 다이버 해치 덕분에 특수부대를 수중에 파견할 수 있으며 수중 차량 탑재를 위한 드라이도크 쉘터도 갖추고 있죠. 액티브 감지 능력은 최고이며 검증된 우수한 청취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4개의 533mm 어뢰 발사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18개의 중어뢰,
수중발사 액초세 대함미사일, 해군 순항미사일, 대공미사일, 기뢰 등의 치명적인 무기들로 무장할 수 있죠. X방향타와 개폐식 전방 글라이더는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고속에서 소음을 줄여주는데요. 2019년 7월에 최초로 진수된 이 잠수함은 99m 길이에 지름은 8.8m예요. 기존의 추진 잠수정과 비교하여 신형 바라쿠다 SSN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인상적인 성능을 제공하죠. 원자로는 테크니카톰 K15 가압 수형 원자로의 새로운 버전이며 매우 작고 8.5m 선체 공간에 적합해요. 가동 전력 공급은 기밀 정보이지만 수프렌의 원자력 보일러는 무게가 약 400톤이며 그 자체로 10m를 차지하죠. 무방사 스팀은 잠수함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2개의 추진 터빈과 2개의 터보 발전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해주며 조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우 조용한 2개의 전기 모터를 활용할 수 있죠. 현재 바라쿠다급을 다루고 있는데 네이벌 그룹은 또한 쇼핀 바라쿠다 어택 클래스 잠수함이라는 또 다른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왕립 해군이 도입해 홀링급을 대체하여 2030년대 초에 취역할 예정이에요. 바라쿠다와 쇼핀의 차이점은 이 어택 클래스 잠수함의 경우 97m 길이로 약간 작으며 원자로 대신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에 의해 구동된다는 점인데요. 호주 왕립 해군은 핵 동력이 훨씬 높은 성능으로 인해 매력적이긴 하지만 핵 동력의 부정적인 측면과 위험성이 높은 성능의 장점보다 훨씬 크다고 결론지었죠.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잠수함이 40일 동안 재충전할 필요 없이 완전히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에요. 디젤 전기 잠수함에 있어 완전히 게임 체인저인데요. 전문가들은 2035년까지 이것을 60일로 늘릴 수 있으며 2050년까지 이 어택 클래스 잠수함이 재충전 없이 80일 동안 수중 이동이 가능해질 거라고 판단해요. 왕립 호주 해군은 미래의 모든 잠수함에 AMBYG-1 전투 시스템 등의 미국 무기 시스템과 토마호크와 같은 중형 어뢰 발사 능력이 탑재되길 선호한다는 점을 밝혔죠. 이 잠수함은 8개의 533mm 어뢰 발사관과 28개의 어뢰를 탑재하는데요. 또한 마크 48 모드 7 중형 어뢰, 하푼 대함미사일 혹은 MK3 스톰피쉬 기뢰도 탑재하게 되죠. 완성된 잠수함의 길이는 97m, 빔은 8.8m, 수면 배수량은 4,500톤이며 펌프젯 추진을 활용하여 시속 최대 37km로 이동해요. 호주의 어택 클래스 잠수함이 설계 단계에 진입한 것과 거의 동시에 일본도 소류급 잠수함을 계승하는 최신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디젤 동력의 소류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기존의 모든 동력 잠수함 중 가장 진보되고 조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데요. 최초의 소류급 잠수함 JS-5류는 2020년 4월 7일 새로운 모항에 도착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최초의 새로운 디젤 전기 공격용 잠수함이에요. 그러나 소류 클래스는 다른 어떤 잠수함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데요. 바로 디젤 전기 추진 장치를 끄고 배터리 전원으로 바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젤 발전기의 소음이 제거되어 잠수함을 감지하기에 훨씬 어렵게 만들죠. 일본 해상 자위대는 잠수함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해군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소류급 잠수함이 완성되는 동안 일본은 이미 29SS라는 완전히 새로운 설계에 눈을 돌렸는데요. 이 설계는 소류의 장점들을 모두 취하고 몇 단계를 끌어올리며 더 많은 무기를 추가하려는 의도예요. 29SS의 무장은 소류 잠수함과 동일해야 하며 비록 수직 발사 사일로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추세가 있지만 일본은 그곳을 채울 미사일이 없죠. 나중에 이것은 어뢰 발사관을 최소 60개 이상 갖추고 2012년부터 일본군이 개발해온 완전히 새로운 어뢰를 발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요. 고속과 장거리 그리고 장거리 체류로 묘사되는 이 어뢰들은 그것의 타겟이 되지 않는 한 환영받는 무기인데요. 이들은 GRX-6로 알려진 표준 타입 89 어뢰의 후속 모델이 될 거예요. 이 GRX-6의 대체품에 대한 루머들이 사실이라면 이 새로운 어뢰는 놀라울 정도로 똑똑할 텐데요. 옵션 와이어 가이드 시스템은 수소 산수 터빈을 활용하게 되며 탐지기는 실제 목표물과 유인체를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죠.
심지어 이들은 최대의 효과를 위해 탄두의 폭발 시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29SS는 활 모양과 선체 윤곽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소류와 시각적으로 유사하지만 날개와 수중익에 관해서는 크게 다른데요. 날개가 줄어들어 거의 선체와 합쳐졌으며 수중익은 날개에서 선체로 이동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잠수함을 더 빠르고 조용하며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죠. 29SS는 또한 기존의 프로펠러를 펌프젯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펠러보다 조용하고 기동성이 뛰어나죠. 개방형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캐비테이션을 생성하며 소음을 일으키는 기존의 프로펠러와는 달리 펌프젯은 물을 흡입하여 펌프젯의 후면에서 압력을 받아 그것을 배출하는데요. 펌프젯은 일반적으로 더 빠른 원자력 잠수함에서 사용되지만 배터리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펌프젯은 디젤 전기 잠수함에서 사용하기가 더 용이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품을 왜 이렇게 빨리 찾을까요? 일본에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디젤 전기 잠수함이 20대 이상 있는데 말이죠. 첫 번째 소류 잠수함은 2009년에 등장했으며 교체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곤 상상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일본은 잠수함들을 오직 20년 동안만 유지하고 있어요. 현대 함선 중에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죠. 2031년경에는 새로운 29SS 클래스의 등장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잠수함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 중 세계 최고의 잠수함은 무엇이 될까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의 알림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